저는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른손. 이 손이 없으면 작업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모니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존쿠바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디자이너가 컴퓨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장비에 대한 씹덕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10년 경력을 바탕으로 디자이너가 모니터를 고를 때 뭘 우선순위에 두고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오늘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모니터 고를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거예요. 바로 패널. 패널의 종류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TN 패널, VA 패널, 그리고 IPS 패널. TN 패널의 경우는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빠른 응답 속도. 단점은 많습니다. 자, 색 표현력이 부족하고 시야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중앙과 모서리가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빠른 응답 속도가 요구되는 FPS 게이머가 아니라면 디자이너한테는 TN 패널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VA 패널. 이 패널의 장점은 명암비가 높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의 밝기 차이를 말을 하는 건데요. 다소 다른 패널에 비해서 과장된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디자이너에게 엄청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가장 괜찮냐 하면 바로 IPS 패널입니다. 자, 넓은 시야각 그리고 넓은 색감 영역으로 어떤 영역, 위치라도 상관없이 동일한 컬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IPS 패널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죠. 다만 같은 사양인데 IPS 패널이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PS를 추천드리지만 여기에서도 화면에 반사되지 않는 것, 옛날에 사용하던 맥 모니터들이 이런 모니터가 많은데 내 얼굴과 뒤에 있는 전등들이 그대로 반사가 되면은 작업할 때 너무 보이지 않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여주는 무광 패널을 사용하시는 것도 디자이너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디자이너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해상도입니다. 자, 해상도는 화면의 선명도라고 해서 수많은 픽셀들이 모여서 화면을 이루게 돼요. 자, 흔히 말하는 FHD, 풀 HD는 1920 곱하기 1080, 207만 3600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 많죠? 이렇게 픽셀 개수가 많아질수록 선명해지게 됩니다. 자, 요즘 시대의 디자이너라면 UHD, 즉 4K, 4096 곱하기 2160 해상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나 이미지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해상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해상도만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모니터 사이즈도 커져야 됩니다. 해상도만 높은데 모니터 사이즈가 작잖아요. 글씨가, 이미지가 깨알처럼 보입니다. 너무 눈 아프고 불편해져요. 높은 해상도에 맞게 모니터의 사이즈도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패널과 그리고 해상도, 이게 디자이너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면 좋을 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세 번째, 색 재현율. 컴퓨터 그래픽, 모니터에서 색을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말을 하는 건데요. sRGB, 어도비 RGB, DCI P3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도비 RGB 색 지원율이 높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영상이나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 매체 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DCI P3 색 지원율이 높으면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색감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주사율과 응답 속도. 주사율은 1초에 얼마나 많은 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 응답 속도는 숫자가 낮을수록 화면의 전환이 빨라 잔상이 없는데, 사실 이건 게이밍의 영역에서 중요하지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렇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긴 해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60프레임이 최고이기 때문에 주사율 같은 경우도 60Hz 이상만 돼도 충분히 디자이너가 사용하기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밝기. 모니터 버튼으로 그냥 강제로 밝게 하는 거 말고요. 모니터 자체에 밝기를 말을 하는 건데, 밝기가 높으면 훨씬 더 이미지가 선명하고 또렷해 보입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더라도 모니터가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아주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디자이너가 모니터를 구입하려면 패널은 IPS 패널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색 지원율은 어도비 RGB 그리고 DCI P3 높으면 좋습니다. 자, 해상도는 당연히 요즘에는 4K, UHD 이상이면 좋고요. 모니터 사이즈도 이 해상도에 맞게 조금 크면 좋아요. 이거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8인치 이상?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다양한 모니터를 거쳐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니터에는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 이 모니터는 5K 모니터인데 이게 5K 모니터가 뭐냐 했더니 4K에서 가로로 21대 9로 넓어진 모니터입니다. 34인치. 자, 사실 제가 오랫동안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했어요. 모니터 두 개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를 쭉 길게 사용하니까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고 타블렛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에도 조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모니터 안에서도 분할 작업이 되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자, 특히 저는 크리에이터라 요즘에 영상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프리미어에서 이때 지렸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타임라인을 겁나 길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의 기린 수준. 자,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노 IPS 패널, 자, 그리고 450니츠의 밝기, 거의 눈뽕각. 자, 색 표현력도 HDR이라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더 좋다고 합니다.
뭐든지 옵션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좋긴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색 재현율 DCI P3 기준으로 98%. 오졌다. 그리고 또 가장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색 공간 프로파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인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매체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컬러 프로파일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쇄하고 싶은 색감과 비슷하게 모니터에 색 프로파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저도 이번에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모니터의 색감이 아주 미세하지만 설정에 맞게 조금씩 바뀝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모니터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그만큼 가격은,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모니터에 대해서 장점만 너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단점이 하나 있긴 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할부각이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디자이너가 모니터를 구매하는 요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하신다면 일반적인 모니터보다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다음부터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린 점이 좀 틀린 점이 있거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에 알려주시면 그 부분 반영을 해서 또 제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